여러분, 요즘 최고의 화두는 금리 인상입니다. 금리 인상을 언제 할 거냐 하는 것 말입니다. 이게 금리 인상은요, 사실 미국의 금리 인상하고 굉장히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돈을 풀 때와 또 돈을 축소할 때, 이것은 통화를 축소할 때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도 벌어지거든요. 사실 미국이 긴축을 한다, 다시 말해서 통화를 축소한다 이러면 전 세계가 깜짝 놀랍니다. 2012년인가요? 13년 그쯤에서도 긴축 발작이 일어났었잖아요. 당시에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미국의 통화 긴축을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각국에 나가 있던 투자자들이 돈을 다 회수한 거예요. 돈을 다. 그 회수해서 미국으로 들어온 겁니다. 금리를 인상한다고 하니까. 그럼 각국들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대부분이 신흥국들이었는데 신흥국들은 타격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도 좀 유사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미 테이퍼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연방준비제도 중앙은행이 채권을 이제 그만 사들인다 이런 얘기예요. 테이퍼링이. 채권을 그만 사들인다는 것은 채권이라는 증서, 쉽게 말하면 휴지 조각을 하나 내가 사고요. 거기에 반비례해서 현금을 시장에다 푸는 거죠. 사는 거니까, 그죠? 현금은 푸니까 이게 통화량을 확대시키는 그런 기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도 이제 통화 축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할 거다. 이 통화 축소란 말이 나오고 나면요, 적어도 뭐 길게는 1년, 짧게는 6개월 안에 금리가 인상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미국의 금리 인상은 아마 기정사실화 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은. 사실 지금 미국의 금리는 0%입니다. 대한민국은 0.5%고. 그런데 미국의 금리가 인상된다, 인상될지도 모른다, 이런 조짐이 보이니까 말입니다. 전 세계 신흥국들은 지금 금리 올리기 경쟁을 하고 있어요. 금리 올리기 경쟁. 이미 러시아는 올렸습니다. 러시아는. 브라질도 올리고요. 인도도 올리고요. 터키도 올리고, 신흥국들이 너도 나도 지금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럼 대한민국은요? 대한민국은 빨리 올려야 되는 거죠. 대한민국은 지금 문재인 정부는 선진국이다 이렇게 아예 못을 박았잖아요. 국민소득도 3만 달러 넘고 경제력도 세계 10위까지 들어갔으니까 이제 선진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세계의 많은 투자자들은 대한민국을 신흥국으로 분류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생각하는 거하고 분명히 틀려요. 투자자들이 신흥국으로 분류한다는 것은 미국의 금리가 올리면 한국의 돈이 빠져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의 돈이 빠져나간다. 한국의 돈이 빠져나간다는 게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코리아 엑소더스가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외화 유출이라고 이야기하나요? 외화 탈출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나요? 그런데 바로 이거를 막아야 됩니다. 이거를 막으려고 그러면 금리를 다른 신흥국들처럼 인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상할 수밖에. 이미 다른 신흥국들은 이미 올렸단 말이에요. 이미 올려서 지금이 6월인데 벌써 올렸어요. 그러면 대한민국도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지금 기준금리를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이게 크게 보면 한국은행이 말하는 거하고 좀 다르게 볼 필요도 있거든요. 사실 이주열 총재는 지속적으로 지금 금리 인상 이야기합니다. 완화적 통화 정책을 해야 된다.
예, 그러면서 질서 있게 정상화해야 된다. 이렇게 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전 세계 신흥국에서 금리를 올리듯이 우리도 현재의 완화적 통화 정책을 지금 뭔가 적절한 시점부터 바꿔야 된다. 바꾸는데 질서 있게 정상화해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질서 있게 정상화해야 된다. 이 표현 속에는 이제 한꺼번에 뭐 0.5%를 올리는 뭐라 그래요? 뭐 빅컷 할 때는 내릴 때니까 이거는 빅업인가요? 그런 빅업은 없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0.25%씩 올리겠다. 질서 있게라는 말 안에 질서가 있으려고 그러면 한 개 이상이잖아요. 그죠? 한 개 이상. 한 개 이상입니다. 질서가 있으려고 그러면. 그러면 금리 인상을 적어도 한 개 이상, 두 개까지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쉽게 말하면 두 번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그러면 언제쯤 할 거냐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죠. 언제쯤 할 거냐.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금리를 인상하겠다 이런 시그널이 나오고 나면요. 이런 시그널이 나오고 나면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일반적으로는 4개월 내지는 5개월 늦어도 6개월 안에는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늦어도 6개월 안에는. 그렇다면 신흥국들이 계속 인상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지금으로부터 여러분 4개월 5개월 후면 어때요? 6월 7월 8월 9월이죠. 그죠? 9월이 4개월 그 다음에 10월이 5개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빠른 게 좋다고 하면 10월에 인상을 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빠른 게 좋다고 그러면 10월에 마침 7월 8월 10월 11월까지 7월 8월 10월 11월까지 금융통화위원회가 개최가 됩니다. 금리 인상을 할 때는 금융통화위원이 7명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7명의 만장일치로 이루어집니다. 아마 이게 금융통화위원회에서 7월에는 나오지 않겠느냐 아니면 더 빨리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말들이. 그러면 늦어도 10월이에요. 늦어도 11월. 10월 11월에는 반드시 금리가 올라간다 이런 이야기고 여기에 질서 있게라는 말을 또 빗대어 보면 10월부터 한 4개월 5개월 후라고 보자고요. 10월부터 그러면 10월 11월 12월 1월 2월이잖아요. 1월 2월 그러면 2월이나 3월 이때 또 한 번 더 올린다 이렇게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리 인상은 한 번만 될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생각했던 것보다가 2번, 3번, 4번까지도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경제가 어떻게 회복되고 또 부채가 얼마나 늘어나고 여기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금리 인상 대비해야 됩니다. 무조건 대비해야 됩니다. 이제는 금리 인상을 안 한다 이런 말은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무조건 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안 그래도 가계부채 지금 심각하잖아요. 1765조 원이에요. 늘어나는 속도가 장난 아니게 늘어납니다. 2021년에 154조가 늘어났어요. 154조. 늘어난 게 아니라 154조를 빌렸죠. 2020년 4분기만 하더라도 127조였는데 가계부채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난다는 이야기잖아요. 빠른 속도로 그죠? 분기별로 늘어나는 숫자만 보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정부는 굉장히 위험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긴축 발작에 대한 우려도 많이 생각하는 데다가 가계부채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생각을 하고요. 게다가 여러분 요즘 부동산 무대책이죠. 무대책. 도대체 문재인 정부는 뭘 하나 모르겠다 싶을 정도로 무대책입니다. 그냥 손 놓고 있어요. 손 놓고. 완전히 부동산 시장이 붕괴되고 있어요. 지금 올라가는 거 보세요. 수도권의 아파트만 하더라도 0.31까지 올라가죠.
예, 전국에도 0.25까지 올라가고요. 동남권 강남 4구는 좀 떨어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많아요. 0.15. 서울은 0.11까지 올라갑니다. 아파트도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이거 금리 올려서 잡아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지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다는 이야기. 그만큼 여러분 지금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안 할 수가 없는. 저는 9월에 자영업자 대출 만기되는 거 있잖아요. 영세기업 대출 만기되는 거. 이거 또 연장할 거라고 보거든요. 이미 말입니다. 신용대출 같은 경우는 일부 코로나 피해 기업이나 피해 자영업자 피해를 받은 개인의 대출 만기 연장은 12월까지 연장을 이미 한 부분도 있습니다. 벌써 한 부분도 있는데 이게 한꺼번에 몰리는 9월 31일 대출 만기 연장도 이게 결국은 지금 금리 인상 기조로 가면 연기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 경제는요 진짜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그런 상황을 연출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빚이 많으면 금리에 대한 부담 엄청나거든요. 아마도 이게 두 번으로 연속해서 금리를 올린다 그러면 여러분 예상했던 것보다가 심각한 충격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금 사실은 진퇴양난에 빠져 있어요. 1% 지금 1%는 아니지만 0.5% 기준금리를 올렸을 때 5조 9천억 원의 새로운 이자 부담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기준금리를 0.5% 올리면 시장금리는 얼마나 올라갈 거냐? 훨씬 더 올라갈 겁니다. 훨씬 더 1% 가까이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11조 8천억 원의 이자 부담이 더 늘어납니다. 그렇게 됐을 때 대출 만기 연장이나 이자 상환 유예 프로그램 이거 어떻게 될 것이냐? 아마도 또 연장할 거예요. 연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일 겁니다. 아마 그런데 금융권에서는 굉장히 반대를 하겠지만 그러나 지금 시장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몰려 있기 때문에 인상을 할 것으로 연기를 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어쨌든 한번 보자고요. 그 대출 만기 연장 금액이 130조 원이 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9월 말이 만기인데 10월에 금리 인상한다. 준비해야죠. 지금 여러분 금리 인상은 된다. 그것도 2번 이상 된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이제는 준비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냥 넋놓고 있다가는요 갑자기 금리 인상하는 그런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면 나의 경제, 나의 경제에도 큰 충격이 올 수 있다는 것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 어떤 때보다 중요하다. 금리 인상에 대비하는 것이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